네,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률, 특허, 이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률, 특허, 이 분야를 전문 분야로 삼고 싶은 분들을 위한 방법을 나눕니다. 법률 번역하고 싶은 분들 집중해 주세요. 이건 주의사항이고요. 제가 요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습니다. 그 해당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시고 무료 소스, 무료 다운로드 그쪽으로 가시면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본 문서 그리고 본 영상은 로라의 개인 의견을 담고 있고 이 PDF 파일은 개인 소장용으로 제공을 하고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PDF 파일은 다른 곳에 게시, 공유가 불가능하고 또 그것으로 해당 PDF 파일을 게시 및 공유하여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민형사상 소송,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KTRC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밝힙니다. 제가 이제 영한 한영 번역을 하다 보니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웬만하면 다른 분야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같이, 어, 내 언어도 해당되나 같이 한번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번역가의 무기 전문 분야인데요. 그중에서도 법률 그리고 특허 분야를 내 전문 분야로 삼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출발점을 잡습니다. 전문 분야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처음에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 분야가 없다가 하다 보니 전문 분야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번, 두 번 법률 번역하다 보니 점차 익숙해지고 그리고 또 내가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 해당 분야, 이 법률 분야가 나랑 적성도 잘 맞고 그러면 이제 그게 내 전문 분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전문 분야 중에서 해당 전공을 반드시 해야 하는 그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의학 번역을 하는 경우에도 이 그 병원에서 뭐 관련 의료인으로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의료 분야에 대해서 입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바케라는 거죠. 해당 분야마다 다릅니다. 근데 법률 번역을 다 전공자들이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공하신 분들은 뭐 검사, 판사, 변호사 또는 뭐 또 뭐 있죠? 그 관련 그 법률 업무 보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이제 그 하는 일만으로도 바쁩니다. 그래서 해당 전공을 반드시 하고 이 법률 번역을 한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음, 당연히 이미 당연히는 아니고 이제 통역과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법률 쪽에서 통번역을 이제 수년간 하시면서 전문 지식을 싹 쌓으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수업을 받으면 좀 유리하죠. 그만큼 언어라는 장벽, 그다음에 법률이라는 특수한 주제, 그리고 이 법률이라는 특수한 주제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그런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요 세 가지가 하나를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다 우리가 갖추고 스타트를 시작을 할 수는 없다. 음. 법률 번역 그리고 특허 번역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보통 일반적으로 번역 요율 중에서 가장 높은 요율을 받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특허 번역이고요. 법률 번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번역 요율이 높은 편입니다. 뭔가 이 번역료를 더 준다는 건 그만큼 이유가 뭐가 있는 거겠죠?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작업이 굉장히 까다롭거나 그래서 이 법률 번역과 특허 번역을 전문 분야로 삼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교육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워야 산다. 이렇게 했는데요. 법률 번역 그리고 특허 번역
요 내용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우리 선택지 중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단 영한, 한영, 이 언어상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 일본어도 해당이 되고, 그 외에 다른 외국어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것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요율이 높은 편이다 말씀을 드렸고, 법률 번역에서 주로 다루는 문서는 이제 계약서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기업 또는 기업과 기업 또는 정부와 정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부와 개인과 국가와 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와 개인과 이 국가, 이 사람, 이 존재들이 다양하게 서로 얽혀서 계약을 주고받을 수 있겠죠. 다양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소송 문서들도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문서, 직접 소송장을 접수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소장이라든지, 그래서 민형사상 소송 문서들, 그다음에 공문, 국가에서 이제 내리는 공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규정 문서, 요런 애들이 다 법률 번역에 해당됩니다. 공문이라는 건 뭔가 그 나라에서 정해진 그런 규칙,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규정대로 뭔가를 신청하고 접수하고 또 접수한 것이 반려되고 막 이런 것들을 오갈 때, 그런 내용이 오갈 때 그런 공문이 법률 번역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기업이 이런 공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조직이 국가로부터 공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규정, 어떠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되겠죠. 새로 그 법률이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이러저러하게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제 그런 규정들이 국가에서 이렇게 뭐라고 될까요? 공표하는 그런 규정들, 그 규정 문서들이 있어요. 굉장히 사실상 다양해요. 법률 번역에서 다루는 그 문서는. 근데 얘가 참고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 지금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냥 길거리 가다가 신문 사서 그 신문 안에 이렇게 쉽게 실려 있고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는 인터넷 검색 클릭 몇 번 만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문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샘플 문서를 찾아내거나 병행지문 문서를 찾아내거나 해야 되는데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이런 소송 문서 같은 건 그 해당 개인이나 그 해당 개인과 관련된 뭐 변호사 측이라든지 아니면 그 검사 측 이런 사람들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참고 자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애들입니다. 법률 번역. 법률 번역의 특성이 몇 가지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특성 중에 하나가 수식을 하는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냥 일반 영어 원문을 그냥 영어 독해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 방식과는 다른 방식 수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식 구조가 살짝 복잡해요. 복잡하고 법률 번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수식 구조가 있다. 라는 거. 처음에 저는 이거 법률 번역할 때 진짜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을 샀는데 뭐 이 핸드폰은 내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딱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문장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땡땡땡사가 제조한 어쩌고 저쩌고 이 뭐 규율을 지킨 이 땡땡땡 핸드폰은 땡땡땡 국가에 땡땡 국민에게 제공되기 위해 수입하였으며 이렇게 계속 수식이 계속 붙어 있어서 서로 수식 구조가 어디서 끊어지는 건지 어디는 연결되는 건지 그걸 파악해야 되고 앞에 수식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머리가 아픈 재밌기도 하지만 머리가 아픈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다음에 용어 사용의 규칙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얘네는 자기네들의 이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이 용어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요럴 때는 반드시 이런 뉘앙스로, 이 뜻으로 번역을 해야만 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고, 그걸 지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hould, may, can, 이거 말고도 있는데, 얘네들의 용법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막 그 법령들 법률 문서 보면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 것 또는 이걸 어기면 바로 폐업할 수도 있는 막 그 강제 사항이 강력한 애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뭐 이제 이거는 권고 사항이에요. 막 요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갑자기 우리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러한 이 단어들을 서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배우고 써줘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한 분야이다. 그래서 전문 분야라고 하는 거겠죠? 만약에 지금 처음인데 어쩌다가 법률 번역을 맡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병행 지문을 엄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는 걸로 추천을 해드려요. 그냥 구글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홈페이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가지고 뭐 판례, 해석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보통 아주 기본적으로 법령을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구성들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는 걸 참고할 수가 있어요. 참고 자료로. 내가 만약에 지금 계약서를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해당 계약서와 가장 유사한 병행 지문을 찾아내서 열심히 내가 번역해야 되는 문서와 그 병행 지문을 열심히 비교를 하고 차이점을 알아내서 번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그럼 스타트가 조금 수월하겠죠? 아예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법률 번역 프로젝트 마치고 나서 차차 시간을 내서 법률관의 입문서들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얘도 사실 택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중고로 사시고 저도 중고로 샀어요. 제 영미법 입문서가 한 권 있는데 그런 입문서들이 있습니다. 법률 입문서 같은 거. 이제 구매하셔서 공부 한번 쭉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고 또는 전문 교육을 받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법률 번역을 처리할 수 있고 법률 번역 전문성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는 방법, 교육이 우리 전문성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다입니다. 사실상. 어, 교육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교육을 받아야 전문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전문성,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위에 네, 번역 그 실력을 점점 다듬고 쌓아가고 하는 과정이 그 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문 교육을 받는 방법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했는데 온라인에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는 그냥 일단 코세라만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제가 이것저것 써봤는데 코세라가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강의도 많고 이 코세라는 특징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뭐죠? 유수 대학에 우리가 해외 유학을 가지 않는 이상 예전에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교육의 기회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 법률대학 그 법학대학으로 유명한 그런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코스라에서 강의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국내 통역사님 중에서 감사하게도 법률 수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분 한 분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아우디오 랩이라는 이건 브랜드명인데요. 아우디오 랩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조금 더 이제 이어갈게요. 코스라 법률 과정을 수강하실 때 장점과 단점을 같이 적어봤어요. 일단은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우리 번역가님들, 통역가님들이시라면 해당 언어가 코세라에서 제공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인어라든지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애들 아마 웬만한 언어는 제공하고 있거든요. 한국어는 한국어 패치가 조금 속도가 느리게 업데이트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미국의 유수한 그 대학에서 강의를 제공하다 보니까 영어 강의이고, 좀,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뭐, 요런 애들은 또 자막이 잘 제공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강의고 그 영어 텍스트, 스크립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리스닝 실력이 조금 딸린다, 조금 부족하다 하면 원고를 리딩을 하면서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시간 조금 걸리겠죠? 아무튼 원고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과정을 수료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링크드인에 게시하고 본인 웹페이지, 본인 개인 블로그에 게시해서 자신이 이런 전문 교육을 받았다라는 걸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증 발급비는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인데, 장학생 그런 혜택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무료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해당됐던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고, 강의 과목이 상당히 다양한 편입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법률 관련된 강의를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입문 강의, 그리고 레벨이 조금 쉬운 걸 선택하셔서 수강을 하셔야겠죠? 코세라,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제를 리걸로 선택을 하셔서 그 다음 세부 과정 중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코세라 웹사이트 이렇게 되고요. 그냥 구글에 코세라 이렇게만 치셔도 나옵니다. 그 다음 이 국내 통번역사님께서 지금 한 곳에서 제공을 하고 계신데요. 이 법률 수업, 이 법률 분야가, 뭐, 우리, 이미 아시겠지만, 의학 쪽, 법률 쪽, 이렇게 사자로 끝나는 이 분야는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죠? 폐쇄적이고, 일반인이 감히 정보를 얻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폐쇄적인 그 구조이고, 정보를 얻기가 힘든 주제다. 음, 이 수업의 이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법률 분야에서 수년간 통역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또 그 어떤 과정도 밟으시고 하면서 누적된 이 전문가가 누적한 그 지식을 우리가 전수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국내 통번역사님께서 이 수업을 진행하셔서 통역가님께서 이 수업을 진행하셔서 한국어 강의로 들을 수 있다라는 편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이 통역가님이 스케줄이 제가 좀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업이 열리는 게 아니고 강의가 개강할 때가 있습니다.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 기회가 많지 않아서 법률 번역 나는 정말 관심 있다, 이건 정말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수강 일정을 확인하셔서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단점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장점일 수도 있는데, 강의료가 약간 높습니다. 수백만 원대 정도입니다. 200만 원, 200만 원이 안 넘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분야이다라는 것이고, 현재, 국내 번역가님 중에서 법률 수업 제공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유일합니다. 아우디오랩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네이버에 아우디오랩 해서 검색이 잘 안 나오시면 아우디오랩 한 칸 띄고 법률 번역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주소가 뜹니다. 이 블로그 주소에 들어가셔서 댓글로 문의를 남기면 이 국제회의 통역가님 정다혜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법률 강의 수강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서 이렇게 강의를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허 번역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두 번으로 나눌까 하다가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쭉쭉 갑니다. 특허 번역. 특허 번역은 특허 명세서를 다룹니다. 특허 명세서가 뭐야 하시는 분은 일단 특허 명세서의 개념부터 구글에 검색하셔서 특허 명세서 이렇게 쳐가지고 기본 개념부터 일단 우리가 배우기 시작해야 되겠어요. 특허 등록을 하는데 특허라는 건 뭔지 아시죠? 특허 등록에 필요한 다양한 문서가 있어요. 특허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돼서 수정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의 특허를 내느냐에 따라서 또 문서나 이 과정이 달라져요. 이 관련된 문서, 요런 애들을 다루는 게 특허 번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 번역의 특성은 특허 명세서를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중심으로 번역이 이루어진다. 특허 명세서의 이 문서가 갖고 있는 독특한 구성이 있어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목적과 용도가 분명합니다. 거기에 맞게 표현을 사용해 줘야 돼요. 번역이 작성이 그렇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수이고
얘가 특허 번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오해를 사지 않게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줘야 돼요. 얘를 일단 공부하려면 기본 구성, 기본 개념, 얘네들을 반드시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야만 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다양한 그 번역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서 가장 번역 요율이 높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특허입니다. 가장 높은 요율을 아마 가장 높게 받을 거예요, 특허. 특허 번역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병행지문, 요거는 아닌데, 요건 지워야 되는데 제가 못 지웠네요. 특허 번역 공부는 이제 특허 관련 서적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한국 서적이 한 권 있고, 한국어로 작성된, 책 한 권으로 솔직히 공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문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여기도 보니까 특허 번역을 이미 하고 계신 실무 번역가님께서 강의 제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이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 시험도 있는데, 요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하면 금방 결과가 나옵니다. 특허 분야는 마찬가지로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코세라에도 특허 관련된 수업이 많습니다. 특허, 그리고 지적재산권, 얘도 같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허, 지적재산권,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좀 자주 함께 다니거든요. 그리고 국내 번역사님께서 특허 번역가 영달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스스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요 분께서 운영하고 계신 수업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도 예전에 특허 수업 받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요즘에 지금 얼마 안 돼서 강의를 오픈하신 것 같습니다. 코세라에서 페이턴트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코세라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제 페이턴트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린 지적 재산권 IP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Intellectual Property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IP 아니면 페이턴트 이 주제로 검색하셔서 원하는 과정 일단 우리가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 쉬운 단계부터 레벨이 낮은 단계부터 수강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국어로 수업을 제공해 주시는 영한 특허번역 아카데미 입문반을 운영하고 계신 특허번역가 영달님 요분께 강의를 신청하시려면 이 주소로 이제 문의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요 카페 주소 여기로 들어가면 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강의료는 얼마인지, 수강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특허 번역에 한참 이제 관심 많을 때, 그때 이걸 발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시에는 이런 교육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또 뭘 말씀드렸죠? 이 자격증 과정은 특허 번역 자격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관련해서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곳이 나와요. 그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곳은 어, 책을 구매하셔서 독학을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독학은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그 해당 자격증 발급하는 그 기관에서 교육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 교육 당시에 교육료가 한 40,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나는 반드시 자격증을 따야겠다 하면 특허 자격증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사이트가 잠시만요. 특허 자격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여기는 약간 유일하거든요. 이 제공하는 곳이. 잠시만요. 한 번만 검색을 해볼게요. 저도 혹시 다른 이상한 데가 따라 나오면 안 되니까 특허 자격증 시험, 특허 자격증 시험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식 재산 능력 시험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일하네요. 지식 재산 능력 시험. 여기 지식 재산 능력 시험 이걸 검색하셔서 자세히 웹사이트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법률, 특허 전문 분야를 나도 이제 좀 한번 요걸로 한번 쌓아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요약 PPT를 제공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설명란에 링크에서 회원가입하시고 오시면 다운로드를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궁금해요 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